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며 조용히 살고 있는 명상의 시간입니다. 우선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부터 드릴게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개인 투자자고 공부하면서 제가 투자하는 내용 공유하는 채널이니까 오해 안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화가 많으신 분들께 답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냥 어차피 소통의 목적이 아닌 걸로 보여서 차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한지 3달이 조금 넘었는데 그냥 고마우신 분들하고 소통 계속 이어가면서 하려고 하니까 지나가시는 분은 그냥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제 내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신 분이 계셔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라 말씀드리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닷컴버블, 미국, 모기지, 금융위기 모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예상을 했었나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괜찮다고 좋을 거라 했습니다. 더 투자를 하라고도 했죠. 어제 댓글 보고 축구를 보면서 생각이 났는데 3차 예선 상대인 포르투갈하고 한국이 축구를 하면 대부분의 축구 전문가들은 포르투갈이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한국은 힘들 거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이 해볼만 하다, 이길 수도 있다,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이겠지만 전력과 분석으로는 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변이라고 부르며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게 축구입니다. 저는 경제 전망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지표와 분석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많이 높아 보이는데 저는 이미 많은 부분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한된 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 투자자니까 침체로 들어서면서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유 자금만 확보를 해두시면 저는 정말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아닐 거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과거에는 아닐 거라고 그러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들이 큰 수익을 봤는데 축구 이야기가 나와서 애플이 맨유 인수전에 참여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자라 창업주와 사우디까지 뛰어들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애플이 축구팀을 인수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겠죠. 지금은 중계권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예전에는 지상파로 거의 무료로 봤는데 OTT로 바뀌고 쪼개서 중계권을 팔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 경기를 보려 해도 추가 금액을 지불하고 봐야 하죠. 애플은 이미 미국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는 독점으로 중계권을 땄고 미식 축구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구독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거죠. 왜 세계 1위 기업인지가 보입니다. 하드웨어 아무리 만들어봤자 결국은 소프트웨어 생태계만 만들면 기업을 훨씬 쉽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물론 힘들죠. 애플이 이렇게 된 건 오래된 것도 아니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처럼 OEM에서 결국 제주도 미국으로 옮기는 날이 올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힘든 것 같고, 로봇이 더 발전을 해서 로봇으로 대체하는 비용과 운영비가 동남아나 남미의 값싼 노동력보다 더 싸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테슬라 소식도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내가 스마트폰 만들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인가 스타링크를 이용한 한국 이통사 이야기와 기가팩토리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찌라시성 뉴스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노출이 굉장히 심하죠. 정말 괴짜지만 멋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건 트윗에서 댓글처럼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인데 언론에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많이 나와서 진지한 내용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머스크는 인앱 결제 수수료에 불만이 굉장히 많죠. 모든 앱 개발 업체들은 다 마찬가지라서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많은 불만을 말하고 있는데 언론이 테슬라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애플처럼 하드웨어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까지 가져가려고 하죠. 애플이 못했거나 안 한 걸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길어지니까 테슬라 투자 중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또 너무 길어지니까 넘어가고, 나스닥을 보면 저는 12,000을 1차 고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곧 파월 인터뷰도 있고 미국 GDP, PC 고용보고서 많이 나올 텐데 한번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흔들릴 수는 있지만 12,000원 한번 도달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프로는 잘 소화하면서 상승 중으로 보이고 다우가 지수 방어가 가장 좋고 S&P 500이 중간값 그리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이 가장 안 좋죠. 전형적인 경기 침체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TQ를 보면 상승폭을 조금 내리기는 했는데 상단을 27달러 정도까지 그리고 하방은 19달러 정도 이 안에서 아마 움직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나스닥이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 속슬은 확실히 돌파를 못하고 계속 눌렸는데 그래서 상단을 조금 내렸습니다. 한 번에 뚫지를 못하면 저항이 갈수록 강해지기는 해서 그래도 전혀 막힌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왠지 이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면 TQ, U% 다 똑같은데 전체적인 증시 추세니까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는데 상승장으로 접어드는 건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투자자가 많아야 상승이 되죠. TMF도 보면 금리는 한국도 베이비 스텝을 이번에 했는데 미국은 내년 3월에 최종 5에서 5.25를 보는 예상이 80% 정도 됩니다. 채권 시장도 현재는 하락은 멈춘 상황이라서 크게 급락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F는 말씀드렸듯이 조금씩 더 모을 생각이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5주가 아니고 35주더라고요. 105주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30% 정도 늘린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국장도 그렇고 미국 선물 시장은 1% 가까이 빠지고 있어서 다른 TQ나 속슬 같은 건 멈추고 TMF만 봐서 조금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모두 이기는 투자 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고생하시고 고생 많으셨고 한국 축구 보면서 푹 쉬시는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